어머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GMB 교육의 원종호입니다. 그러면은 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강의가 생각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를 잠시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89년도에 삼성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96년도에 삼성에서 과장 때 멕시코 지역 전문가를 해가지고 멕시코 국립대학을 다녔죠. 그래서 멕시코 국립대학을 다녔는데 그 멕시코 국립대학이 전 세계에 모든 교환학 상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데 우리 어머님들 96년도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인터넷이 발현된 시잖아요. 이제 막 인터넷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인터넷이 떴는데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현된 시대에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 사업을 하고 뭐 게임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 인터넷이 바꾸는 미래가 가장 많이 바꿀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education, 교육이라고 본 거예요. 어머님들,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이라는 대철학자의 철학 사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철학자이기 전에 교육자입니다. 그러면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로부터 온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 플라톤을 가르칠 때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사유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질문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내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젊은 아테네 청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왜 가르치지는 않고 계속해서 질문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나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만하는 역할을 할 뿐 생각을 잉태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이것이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단순하게 지식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 플라톤한테 사유하고 질문해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튜터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로부터 지식을 받아서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로 태어나 소크라테스로 자랐고 소크라테스로 죽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의 모든 사상들은 소크라테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플라톤은 다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전수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교과목들의 분류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법학이나 물리학이나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모든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2500년 전에 살았던 대철학자 플라톤도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식을 주입을 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을 주입해서 몰랐던 것을 알면 그것이 그 학생의, 그 자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문명의 정의는 글을 모르는 사람과 글을 아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에 따라가 쓰고 문명인지 아닌지 판단이 됩니다.
지금의 문명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명이에요. 앞으로의 문명의 데피니션은 글을 읽고 사유하고 질문하지 않는 것들이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자, 내 자녀들을 의사를 만들고 싶고 변호사 만들고 싶고 고급 공무원 만들고 싶고 대기업 취직하고 싶어서 한 가지 특정한 직업에 집중해서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단순하게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시험 쳐서 대학을 가면 끝나는 교육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4차 혁명의 시대이기도 하고 인지혁명의 시대이기도 하고 문화혁명, 삶의 혁명 모든 것들이 바뀌고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초연결 시대는 우리 어머님들이 살았던 세상이랑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는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20년 동안 노후를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은 120살까지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30년 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80년, 90년 동안 울고 먹을 수 있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공부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GMB에서 지금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을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부력. 그러니까 몰랐을 때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공부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애의 학교가 어디 나왔니 전공이 어떤 건지를 보는 이유는 그 애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정도의 지식을 축적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학교를 들어갔으면 그 애의 성실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를 보는 거지 그 애의 지식을 보는 것들은 없어요. 두 번째는 열정, 세 번째는 인성입니다. 자, 어머님들. 대한민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의 학습 시간이 12시간이에요. OECD 국가에서 최고로 많단 말이에요. 핀란드는 4시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녀들의 12시간이니까 학습 성과가 좋냐? 그렇지 않아요. 뒤바뀌었어요. 제가 제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애가 지금 고3인데 영국에 작년에 1년 동안 유학 가가지고 걔가 6개의 학교를 지원합니다. UCL, KCL 다 들어갔어요. 홍콩대, 싱가포르대. 근데 그 애가 들어갔던 대학을 따지자면은, 대한민국을 따지면은 민족사관학교에서 1등 해야 돼요. 그러나 걔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걔는 GMB 말고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걔는 방학 때 맨날 놀고 게임하고 그래. 그러나 걔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독서를 깊이 있게 합니다. 제가 걔를 데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 조각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100명이 넘는 신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빠,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100번 읽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만화를 읽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관심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걔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독서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문해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적응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1등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독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교에서는 1등 할 수 있어요. 왜? 선행학습 하면 되니까.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걔의 성적은 툭툭 떨어져요. 공부의 근간은 알고 모르고의 중요한 게 아니고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문장의 해석 능력이다 말이에요. 어머님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목적론적 사고였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 오신 이유도 있죠, 그죠?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고 궁금하니까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머님들, 수학은 왜 공부합니까? 우리 애들이 수학을 왜 공부하냐?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만들었던 세계 최초의 대학이 아카데미아라는 책. 우리가 쓰고 있는 아카데미가 플라톤이 만들었던 아카데미에서 따온 말인데 그 아카데미는 철학을 공부하는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곳인데 그 현판에 수학과 기하를 모르는 자 이문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는데 왜 수학이 필요할까요? 수학은 어머님들이 아시는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은 생각을 여는 학문입니다.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를 위해서 배우는 학문인 거예요. 자, 그런 수학을 기본적으로 내가 선생님이 문제 풀어줘요. 들어요. 불안해요. 10문제 풀어요. 불안해요. 20문제 풀어요. 남들하고 잘하고 싶어요. 3개월 수능해요. 6개월 수능해요. 걔가 당연히 공부 시간이 많겠죠?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생각이 닫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의 영혼은 늙어갑니다. 육체가 뭐예요? 어머님들? 운동을 안 하면 근력이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생각을 열지 않으면 영혼이 줄어드는 거예요. 치매도 빨리 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제 2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들고 가실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GMB를 잠시 말씀드리면 GMB가 이제 99년도에 창업해서 2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GMB를 통해서 배출되어 있는 학생 수가 300만 명입니다. 대단히 단순히 저는 교육회사의 CEO로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의 자녀들은 굉장히 영혼이 말랑말랑해요.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떠한 방법으로 훈육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애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사명감을 느끼고 있고 제가 만나는 20대 중후반의 우리 면접 오는 사람들의 반이 GMB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2개월 전에 저 강원도의 강릉의 부항 캠퍼스를 갔는데 거기에 손흥민이가 2년 동안 다녔다 그랬다. 손흥민이가 진짜입니다. 손흥민이가 그 인터뷰할 때 인터뷰 잘하잖아요, 그죠? 축구도 잘하지만 이것도 잘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GMB 다니면서 말하기 연습해가지고 영어를 잘한다고 그렇게 직접 이야기해요. 그만큼 자 GMB의 출발은 99년도에 제가 삼성에서 교육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를 12장의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삼성의 4대 벤처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의 4대 벤처로 출발해서 성공한 회사가 딱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이버도 삼성의 4대 벤처로 저하고 똑같은 시기에 출발했어요. 99년도에 제가 12장의 보고서를 가지고 얼마를 투자를 받았는가 하면은 100억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때 돈으로. 그럼 지금은 1000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때 네이버도 100억을 투자받았습니다. 그 100억이 오늘날의 네이버가 됐고 그 100억이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GMB가 단순하게 프랜차이즈가 많은 회사가 아니고 교육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이 시장을 들어온 그런 회사입니다.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식인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지식인의 정의는 뭡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세 가지 열정이 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데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망,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탐구욕, 세 번째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이 그것이다. 이것이 20세기의 대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철학자 러셀의 말입니다. 그 정도쯤 되는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만드는 것들이 멋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주입해서 그 지식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지식인이 철학적인 기품이 없으면 그 지식은 이 인류의 칼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식은 단순히 그냥 꾹꾹 주입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익숙한 이곳에서 낯선 저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지적인 호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낯선 저곳으로 나가서 모험의 바다로 나가서 인식의 지평선을 넓혀서 그 인식을 취득해서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진정 올바른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혜미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앞으로 뭐 소동민만 보면 지혜미가 모일 거예요. 예.